어제 문과 바이든의 통화 어딘가 뭔가 많이 이상했습니다.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가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번 주 안에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왜? 제가 미국 측에 제 아는 라인으로 듣기는 아직 두 사람의 스크립트, 즉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누가 뭐 어떻게 답을 하고 하는 대본을 다 작성해가 한대요. 그게 전혀 안 돼 있더라. 그리고 서욱 오스틴 양국의 국방장관 전화회담, 이 서욱 오스틴 사이에서 지금 미국 발표 따로 한국 발표 따로 났고, 그 다음에 강경화 블링컨 국무외교장관 전화회담에서도 각기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래서 한국하고 전화로 회담하고 나면 항상 따로 나더라. 근데 전화회담뿐만 아니라 심지어 만나서 해도 따로 날 때가 있다. 초반에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서 발표가 잘못 나면 매우 곤란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지연된 지금 숨어있는 문제는 서욱 오스틴 사이에서 이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화회담을 했을 때 그때 전화회담에서 왔다 갔다 한 말들이 오도돼 가지고 보도될까봐 특히 신경을 썼는데,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 훈련이나 이런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한미 군사훈련 문제가 한미 간에 완전히 그냥 정체되어 있다, 즉 의견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게 문가리가 비핵화 협상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해서 지연되고 있다. 이거는 미국 입장으로 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 한미 간이 군사훈련을 하냐? 북한의 핵위협이나 재래식 위협 때문에 군사훈련을 하는데, 그 군사훈련하는 거를 겁을 주고 있고 사고를 치고 있는 당사자한테 허락을 받아서 하겠다라는 한국의 태도에 대해서 미국은 이건 동맹이라고 볼 수 있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죠. 자, 미국의 이 의회 조사국이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대북 접근 문제가 한미 간의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이 새로 한미 관계 보고서를 썼는데 거기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동맹의 최우선 문제가 한미 연합훈련 재개 여부다라고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은 한미 간에 뭐가 문제냐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3월 달에 군사훈련을 같이 하면 동맹이고 같이 안 하고 뒤로 연기하거나 빼려고 하면 이때는 동맹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 간의 갈등이 크게 나올 수 있다고 의회 조사국이 공식적인 리포트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한미 훈련 재개 문제가 양국의 턱에 딱 차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권은 동맹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문가리의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이견을 낳을 소지가 매우 커졌다는 거예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입장인 문가리가 미국과의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문가리가 일방적으로 트럼프보다 북한의 조기에 더 많은 양보를 하는 것을 선호해서 주기적인 갈등을 초래했는데, 한미 양국의 이런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면서 북한의 수출 수입이 공식적으로 금지됐는데, 문가리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한다면서 남북 협력 활동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대북 제재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고, 결국은 한미 동맹의 지금 최우선 과제가 3월 달에 같이 합동 훈련을 하는 건데, 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를 할 수 있다 했지만은 협의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정책에 벗어나는 거다. 여기서 더 합동훈련을 중단하면 한미 동맹 태세에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미국이 의회조사국이 지적하면서 과거사 문제로 인한 한일 갈등도 한미 공조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은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했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매우 노력한 사람들이 바이든 정권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데 이인영이가 문가리 대신
대신 총대를 메고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방식을 찾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월달 하는 거는 북한의 반발과 긴장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나 일본 올림픽을 고려하면 전시작전권 문제와 같이 한미훈련을 생각해보자. 전시작전권 넘겨줄 거면 뭐 한미훈련 별로 많이 할 필요 있냐, 이런 식이는 겁니다. 서욱은 한미훈련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수기당의 의원 질문에 계획대로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방부가 미국의 분위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인영은 어쨌든 국방부의 입장은 입장이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3월 달에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통화할 때 바이든하고 문가리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공동 노력을 한다라고 이게 헤드 타이틀 제목이 됐어요. 그러면서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같이 만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많은 언론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아예 미국이 한국을 빼버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청와대는 정상통화 직후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 인도 태평양을 넘어 포괄적인 동맹으로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라고 억지로 인도 태평양이란 말을 슬쩍 집어넣었지만 백악관 보도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이 문가리에게 동북아 평화 번영의 핵심 축인 한미 동맹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다고 바이든이 문한테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이든이 강조한 말 중에 인도 태평양이란 말이 아예 빠지고 동북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하는 핵심 축은 인도 태평양으로 해서 인도, 호주, 일본, 미국, 여기에 영국도 들어온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인도 태평양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바이든이 냉정하게 변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11월 달에 당선되고 통화했을 때는 한미 동맹을 인도 태평양의 린치핀이라고 했는데 몇 달 사이에 한국이 인도 태평양 부분을 언급하는데 빠져 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미국이 재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어차피 저것들이 인도 태평양에 들어오기는 틀렸으니까 안 들어오는 것들을 보고 억지로 넣으려 하지 말고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일정하게 선을 꺼놓고 대하자. 자, 일본, 호주와는 미국이 중국 문제를 상의하면서 한국과는 이런 내용을 뺀 거는 앞으로 미국이 한국을 뺀 인도 태평양 전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늘 미국 정보 당국자는 북한 인권 개선과 비핵화 동시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겠다고 했고 미국 국무부가 북한 정권 반대하지만 주민 고통은 들어주겠다면서 인도적 지원은 좀 해주겠다, 허용해주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이 일제히 북한 인권을 강조하고 나섰다는 것은 문이 이제는 대북 관련 사기 시효를 할 환경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미 의회 조사국의 이 보고나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이 인도 태평양에서 한국을 빼버린 거, 그리고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이 의미를 문가리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